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이미경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마친 한 여성이 딸,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겪은 현실적인 갈등과 그녀만의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의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보다 자녀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경은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일상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딸 유진과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유진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과 전문의로 현재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현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50평이 넘는 아파트는 미경이 35년간 모은 퇴직금과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구입해준 곳이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출 부담 없이 딸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교직 생활 동안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딸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유진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8살 서준이와 6살 예린이가 달려와서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미경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교육 전문가 할머니로 환영받았습니다. 35년간 교육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미경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교육적인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교구로 재미있는 학습 게임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현수가 감탄했습니다. 서준이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역시 교육 전문가시네요. 맞아요, 엄마. 유진도 동조했습니다. 예린이도 한글을 이렇게 빨리 배울 줄 몰랐어요. 미경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더 빠르대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35년간 검증해온 교육 방법보다 학원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다니는 학원은 어떤 곳이니? 교육 방식이 궁금해서.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거든요. 속도가 중요해요. 예전 방식이라는 표현이 미경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시대 인물로 치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엄마 방식은 요즘과 안 맞아요. 너무 기초에만 치중하시고 아이들도 헷갈려해요 라며 35년간 검증해온 미경의 교육 철학을 무시했습니다. 점차 미경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단순한 베이비시터 역할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태권도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요. 예린이 숙제 좀 봐주세요. 하지만 가르치지는 말고 옆에만 있어주세요. 3개월이 지나면서 미경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발언권을 완전히 잃고 단순한 돌봄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한 달에 교육비가 80만 원이나 절약되고 있어요. 정말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그 표현이 미경의 가슴에 묘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돈 절약과 편의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수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셔서 애들 교육비가 확 줄었어요. 과외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절약되죠.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우와, 완전 복권 터진 거네요.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권? 자신이 그런 존재였나요? 35년간 교육자로서 쌓아온 자부심과 전문성이 한순간에 복권 정도의 행운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운명적으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60세 정도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1502호에 사는 김은숙이라고 해요. 혹시 새로 이사 오셨나요? 아, 딸 집으로 이사했어요. 손자들 돌보느라. 김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요. 다음날 김 여사의 집을 방문한 미경은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과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 감탄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국문학 교수를 했었어요. 3년 전에 정년퇴직했고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교육계에서 일했고 정년퇴직 후 딸 집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김 여사가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하니까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냥 무료 가정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경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도 조심하세요. 처음엔 다들 교육 전문가라고 떠받들다가 나중엔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보거든요. 특히 사위가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신호예요. 김 여사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현수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교육비 전략 일석이조 복권. 모두 자신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 여사와의 만남 일주일 후 미경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미경이 오랜만에 알게 된 것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몸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미경은 거의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유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응. 좀 그래. 그런데 유진이 다음에 한 말이 미경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해요? 서준이 태권도 3시에 픽업해야 하고 예린이 피아노는 4시인데.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39도 열로 앓고 있는데 첫 번째 걱정이 아이들 학원 픽업이라니요. 엄마 건강은 걱정 안 되니? 물론 걱정되죠. 그런데 아이들 스케줄도 있으니까. 혹시 오늘 하루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해열제라도 가져올게요. 그날 미경은 39도 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 학원 픽업을 했습니다. 현수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유진은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픈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회복되어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을 때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서준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너네 할머니는 뭐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공부 봐주는 사람이야. 공부 봐주는 사람? 응,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그리고 집안일도 해. 미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에게 자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공부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기능적인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미경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것입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 덕분에 많이 절약되고 있어.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산해보니 애들 사교육비가 한 달에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었어. 반으로 뚝 떨어졌지. 맞아. 과외 선생님 부르면 시간당 5만 원인데
엄마는 하루 종일 봐주시니까.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시간당 5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과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값도 어머니가 다 내주셨잖아. 우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고.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지 않아?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교육 방식에 자꾸 참견하시고. 맞아. 솔직히 교육법이 좀 구식이야. 요즘 애들한테는 안 맞아. 미경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35년간 검증해온 자신의 교육 철학이 간섭이고 구식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대화였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야. 엄마 분당 집 임대 계약이 내년에 끝나잖아. 응, 그러네. 왜? 그때 그 집 처분하면 어떨까? 분당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면 꽤 될 것 같아.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당 집은 자신이 혼자 살던 집이었고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임시로 전세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생각이야?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자. 어머니 분당집까지 합치면 펜트하우스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 것인 양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8살 서준이가 미경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부법은 구식이에요. 엄마도 그랬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서준아, 할머니는 35년 동안. 할머니 35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서준이가 마치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할머니들은 옛날 방법만 아신다고 했어요. 8살 손자에게서 구식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미경의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아이들 공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역할마저 박탈당한 순간이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7월 또 다른 배제가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미경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그래? 언제 가는데? 내가 짐 준비 도와줄까? 그런데 유진의 다음 말이 미경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는 집 지켜주세요.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가족끼리만? 네.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만 여행 가고 싶다고 하고요. 8개월 동안 온갖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정작 가족여행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미경은 현관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8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하자. 35년 교직 생활에서 키운 체계적 사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경은 메모지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조회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소유자가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 4명이네. 내 돈으로 산 내 집이 맞아. 다음으로 분당집 임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뒤 계약 만료되면 집을 비워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부동산에도 전화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현금 거래 가능한 분으로요. 둘째 날 부동산 중개사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급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미경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시절의 결단력이 돌아온 미경의 모습에 중개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놀랍게도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즉시 계약을 원한다고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치르기로 계약했습니다. 3박 4일 후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여행 재미있었어? 미경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유진과 현수도 여행 기분을 만끽한 듯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현수가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들이 뭐예요? 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준비하고 있어. 이사요?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과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판 거야. 월요일에 잔금 받고 이사 나갈 예정이야. 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이제 엄마가 너희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주마. 두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35년 교직 생활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교육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 엄마, 조용히 들어. 너희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무료 가정부로 봤어. 시간당 5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과 비교했지. 현수와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분당집까지 마음대로 처분해서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려고 했지.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미경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였던 것은 너희가 나를 구식이라고 무시한 거야. 8살짜리 서준이가 할머니 교육법이 구식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뭘 했니? 그리고 진짜 독립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독립이 뭔지 가르쳐 줄게. 첫째, 경제적 독립. 너희는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독립했다고 착각했어. 이제 진짜로 너희 힘으로 집을 구하고 대출받고 생활비 마련해봐. 둘째, 육아의 독립. 그동안 무료 베이비시터 부려먹었으니 이제 진짜 돈 내고 육아 도우미 쓰든지 너희가 직접 해봐. 셋째, 교육의 독립. 너희 아이들 교육은 너희가 책임져. 과외비 아끼려고 할머니 부려먹지 말고. 미경의 목소리에는 35년 교육자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이게 너희한테 좋은 거야. 진짜 어른이 되려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야 해. 나는 분당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 삶을 살 거야. 62세는 아직 젊은 나이야.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볼 거야. 독서 모임도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너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거야.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존중하면서 말이야. 현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집 한도는? 미경이 웃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상속해줄 생각도 없어. 내가 다 써버릴 거야. 6개월 후 미경은 분당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고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지도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수채화 그리기와 요가,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유진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엄마가 하신 말씀 맞았어요.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유진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독립해서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준이와 예린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해서 죄송해요. 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육법이 더 좋았어요. 지금 과외 선생님보다 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린이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고 싶어요. 엄마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저희가 직접 책임지고 있어요. 할머니께 의존하지 않고 말이에요. 현수도 덧붙였습니다. 미경은 이들의 변화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교육이 성공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나의 마지막 교육이 완성되었다. 35년 동안 남의 아이들만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내 가족에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과 독립을 요구한다. 딸과 사위가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되었고 나도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다. 62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분당의 조용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의존이 아닌 독립이며 진정한 가족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미경이 인생에서 배우고 가르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서 미경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이제 미경은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독서나 그림 그리기, 오후에는 도서관 봉사활동,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딸과 손자들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삶을 찾아보세요. 가족의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이고 건강한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